양문석 의원이 계속 지금 댓글단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어떤 댓글들을 달았다 이거를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한동훈 측이나 원희룡 측에도 다 전달이 됐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거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화가 나긴 날 것 같아. 한동훈 댓글단에 누가 화난다는 거야? 누가?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저 김건희 그 여사 지지자들이 이 윤두창, 윤대지 뭐 무슨 윤석열 부부도 막 비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괴. 그러니까 윤석열은 허수아비, 뭐 김건희가 상황, 성계, 뭐 건풍기, 뭐 별 이야기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댓글단 의심 계정이었다. 근데 댓글단 의심 계정은 다른 그 IP 주소로 다른 계정들이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다른 아이디로 다른 시각에 똑같은 내용의 댓글을 또는 거의 유사한 내용의 댓글들을 계속 복붙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얘들 댓글단 아니야. 그리고 한 2년 동안에 한 사람을 쭉 와치를 해보니 한 사람이 18,000개 정도 달았더라. 그전에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18,000개는. JO 땡땡 00 땡땡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JO 조로 시작되는. 게다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욕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욕했다. 네, 노망난 홍발정, 홍치매, 홍할배, 뭐 윤두창에게 게다가 원희룡 후보한테도 노상방뇨, 근데 원방뇨. 보세요. 그 방향이 한동훈은 다 좋게 해주고 방향이 나머지 어떤 정적이랄지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부부는 비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게 그렇죠. 의심되는 것이고 의심되는 게 지금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상방룡 말씀하신 대로 원방뇨 그다음에 건희룡 원희룡이 아니라 건희룡 요거는 현재 진행형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최근 당대표 경선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현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동훈 측의 아마 방어선은 아마 자발적인 활동이에요. 이렇게 아마 할 거거든요. 자발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동훈 저 후보는 저 이재명 당대표나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라 그랬죠? 개딸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본인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강성이고 자발적으로 강성이라면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극렬하다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지.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자발적이라고 이제 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이 그래서 중요한 게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하는 그 여론조성팀이 이 사람들인지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 사람들일 걸로 이 생각 뇌 속에서는 추정은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객관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장해찬 전 최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안을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보고를 했고 그 중간에 이 법무부 외에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의 뭐 측근도 껴있고 중간에 보고를 하겠고 자기한테 이식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드루킹 사건 떠올려 보시면 드루킹이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한테 돈 받았나요? 김경수 전 지사가 돈 주고 댓글 달라고 시켰나요? 문재인 캠프에서 돈 주고 댓글 달라고 시켰나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드루킹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자리 하나 뭐 이 사람 꽂아주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시선으로 보면은 이것도 특검 사안이지 그러면 드루킹이 특검 사안이었으니까. 그렇죠. 자발적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핵심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는 모른다 그랬죠 본인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고를 받았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 맞아. 보고만 받아도 그렇게 되잖아요. 장해찬 그 자기가 얘기하는 증거에 보면 보고 잘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누군가가 팀이. 그렇지. 그럼 완벽히 똑같은 구도예요. 똑같은 구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돼서 유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전현직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빨리 단식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김성태 원내대표처럼요. 박찬대 의원 싫어하겠다. 박찬대가 먹는 거 좋아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래? 근데 거기다가 또 양문석 의원실에서 찾았는데 원래는 24개 계정에 6만 개였는데 지금 29개 계정에 7만 개로 늘었어요. 더 늘어날 거예요.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제가 이거는 매크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언제 이거 다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진짜 매크로를 했을까? 2년 동안에 18,000개면 하루에 한 200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300개씩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 2년 내내 그러면 매일매일 쉬지 그러니까 않고. 직업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돈을 뭐 왕창 받았든지. 예,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는 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니 200~300개 된 걸 돈이 어떻게 많나, 다뤄? 자기가? 귀찮아서. 그렇죠. 무슨 뭐 PC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다룰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건 좀 심하잖아. 오더가 온 거잖아요. 오더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구 왔는지. 아니, 내용이 비슷하니까요. 장해찬은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아, 이거 조심해요. 예, 장해찬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네. 그 전 최고위원의 네. 내용이에요. 뭐 본인 보고 예를 들면 자기 도와달라. 네.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비례대표 10번 정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당신 거기 최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말 폭로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에. 아니 그 똑같은 내용으로 유상범 의원이 MBC 시선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딱 그 시기에 내가 찾아봤거든.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여론 조성 팁인지 댓글 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러니까 그 유상범 의원은 알고 그런 여론 조성 팁이 있는지 모르고 있겠지. 알았겠지. 알았어. 그 사람 공부 잘했대잖아. 공부 잘하면 무조건 다 아는 건가? 장해찬 저 잘했대잖아. 최고위원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그 팀이 여기저기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는 뭐냐면 나 거기 참여했으니까 날 불러. 그렇지. 증거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내 증거 나 다른 내놓을게. 증거도 꽤 있거든. 나 부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미 제가 볼 때는 팀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쭉 가는 겁니까? 분당으로? 이거 끝나면? 분당과 공멸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한동훈은 되는데 네. 당장 그렇게까지 이렇게 갈라서기에는 사실 이분들이 좀 지금 너무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힘이 네. 좀 있고 그렇지. 우리가 갈라서도 나는 다음 대선에서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렇지.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제 미친 듯이 싸우지만 좀 이따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그렇죠. 내일 왜냐면 19일 20일에 전자 투표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사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런 것도 끝나겠지. 다음 주부터 또 이제 김건희 지키기, 윤석열 지키기로 그쪽으로 이제 가는 또 건가요? 한 목소리 내지만 이제 네. 이미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박지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만 네. 한동훈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경원이 될 거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발언을 수정하셨어요. 아. 한동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수정을. 또 이제 분당론을 말씀하셨는데 정치 구단의 그 단수는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이제 본인이 급수정- 떨어지는 네. 구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는데 네. 제가 여기서 와서 얘기한 건데 네. 플랜 B가 분명히 있다. 대통령실은. 아, 대통령. 김옥- 제가 이거 김옥균의 말씀드렸던 난, 얘기입니다. 김옥균의 그러니까 난. 한동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을 목줄만 줄 수 있으면 굳이 한동훈을 내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목줄이 묶인 것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쫓는다 아니면 목줄 잡고 계속 그냥 강아지 끌듯이 끌고 간다.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그게 A, B. 기본적으로 네. 한동훈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너무 엮여 있는 게 많아서 엮여 있는 게 많다. 네, 너무 서로 그렇게 사실은 목줄을 하지 쥐고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어쨌든 목적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타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야, 타협하겠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서로 간에 약점이 있는데 뭘. 그렇죠. 근데 네. 이분들은 상식을 늘 초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네. 그러니까 평론가가 어려워요. 이 정권은 평론가가 평론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또 그러니까 한 1, 2년 후에 또. 하여튼 얘기의 시작이 이제 분당이니까 네. 이게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분당을 한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은 그 분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분당을 해야만 분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런 종류의 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받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어떤 기반이 확실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윤석열 당을 만들면서 뭔가를 정계 개편을 시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돼. 그것도 상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한동훈 내리기나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해온 꼴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요. 한동훈 대표를. 한동훈 대표 아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서 이거를 용납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쭉 보면은 지난 총선 때도 시작하자마자 사퇴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너 사퇴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거 가만히 안 둘 수도 있겠다.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평론이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비상식적인 평론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세간에 얘기하는 김옥규 프로젝트가 꼭 그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형태, 김옥규는 무슨 죄입니까? 꼭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김옥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이제 네. 나름대로는 어쨌든 평가할 대목이 없진 않을 텐데 네. 아무튼 간에 요게 뭔가 시도가 되는 국면이 있을 거고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고 이것저것이 다 안 되면 마지막에 억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뭔가 분당이라든가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어렵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